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네, 삼성전자. 자, 이틀 전에는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또 어제는 이 양봉을 넘는 엄청 공포를 만드는 음봉이 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어때요? 이 음봉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의 낙폭을 지금 회복해주는, 특히 갭을 만들면서 또 오늘은 상당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항상 이 끝자락에서는, 끝물에서는 이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털리지 말고 속지 말라는 말을 제가 지속적으로 좀 해왔던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 일본에 대한 시나리오죠. 제가 말씀드린 수렴, 이 전쟁에 대한 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여기서 영망치가 떴잖아요. 그죠? 영망치는 하방 경직을 뜻하는 건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렴에 대한 돌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렴의 끝에는 뭐가 난다고요? 네, 전환이죠, 전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기를, 이 음봉은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만 만들었던 거지, 저점에 대한 이탈, 가격적인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발생했었던 이 갭을 그냥 살짝 메꾸는 정도의 음봉이었다는 거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한 건데, 저는 이 삼성전자 여전히 보는 거는 이 전환입니다, 전환. 패턴의 이 완성 구간에 이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이 정성과 좀 이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온 뉴스 하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삼성전자 고환율 타고 분기 영업이익 50 정도 넘을 수 있을까? 자, 이제 CT증권에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은 목표가를 낮췄어요. 하향을 했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이 30만 원으로 오히려 이 상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같은 반도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갭 상승을 만들면서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장중 음봉 때 엄청나게 매도를 같이 했습니다. 계속 장중에는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어떤 현상이라냐면 좀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날도 지금 조금 매수를 해왔는데 이날도 좀 팔다가 마지막에 좀 매수를 해왔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수렴 패턴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올려치려면은 제가 이 수급을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이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돌아와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죠. 지금 이 들어올까 말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들어왔네요. 그죠? 오늘은 들어왔어. 저점 찍은 날 들어오고 어제 매도해서 막판에 사들이고 오늘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 그리고 거기에 시장 수급도 한번 보면 오늘 어떻습니까? 네,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외인가 기관이 양매수를 보였다. 자, 여러분, 이틀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들은 매도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물량을 외인이 지금 다 받아먹고 있는 건데, 오늘에 대한 이 9천억에 대한 매수 중에 비중 중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건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자, 영상을 보고 오자고요. 제가 이틀 전에 얼마나 이 시나리오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자, 1일 전 영상이고요. 그래도 3전을 제일 많이 산 거는 개인이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를 온몸으로 받아낸 거죠. 계속 물타기를 하던, 신용이 털리면 또 사고 현금으로 사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개인들은 팔기만 해요.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부터는 개인들은 팔기만 할 거다, 매도로 전환을 할 거다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자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약수익에서 털고 나오던가 아니면 이 본전 심리에 대한 부분이 크겠죠. 공포를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수급들을 이 외인들이 그리고 이 기관들이 다 받아간다는 거죠. 자, 시장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네, 어때요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를 4조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수가 오르고 반등 라인이 오면은 이틀 전에도 4조를 팔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는데 오늘도 급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2조를 넘게 팔더라는 거죠. 외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결국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 주 지금 그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외인들이 더 매수가 강해진지를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딩에 대한 그 기준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삼성전자 너무 정직하게
사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안 깼고 그 자리를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여기를 유지하면서 이 수렴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극점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3일간의 캔들이에요, 캔들. 여러분들. 자, 일단 영망치형을 만들면서 저점을 형성을 했고 극저점이죠. 그러고 나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공포를 만드는 하락 장악형에 대한 매도 캔들이 떴습니다. 그런데 갭이 또 뜬 거예요. 그럼 이날의 음봉은 여러분들이 뭐 수급도 보셨고 다 확인을 해봤겠지만, 그러니까 페이크성 음봉이잖아요. 페이크성. 그러니까 속임수 음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미털기를 할 때 발생하는 추세의 극전환점에서 나오는 이 패턴. 그럼 이제는 이 수렴에 대해서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나서 호재를 만들면서 올라올 거다. 이거를 제가 이 하락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극점에서 이 호재가 발생이 될 건데 그거는 뭐 전쟁에 대한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실적이 될 거다는 거예요. 실적. 처음에 제가 실적에 대한 거를 미리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2025년 전체 영업이익과 맞먹나라는 뉴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또 떠준 건데 지금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11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50%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이야기한 거. 자, 40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0%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4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다가 실적 최고치가 발표가 나오면 재료된 선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삼성전자는 더 그래요. 왜? 이 다음에 대한 전망치가 과연 이 현재에 대한 전망치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비관론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에 대한 힘을 못 받고 조정 중에서 이 호실적이 나오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반등. 아까 말한 호재, 그러니까 전환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렴에 대한 완성을 보이는데 여기서 집 나간 외인들도 지금 귀환을 하고 있다. 자,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도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대를 밴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건데 과거 처음 상승 시기에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밴드를 타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죠? 두 번째 조정 라인에서도 뭐 이때도 제가 열심히 매수에 대한 걸 외쳤고 그리고 나서 이번 조정이 오고 나서 뭐 여기서에 대한 매수, 그죠? 여기서에 대한 매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악재로 만든 일시적 이탈이고 지금 현재는 밴드에 대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회귀. 자,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어요? 현재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그러니까 레벨이 다운된 차트다. 왜? 얘는 이 파란 밴드 라인까지 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노란 밴드로 회귀를 한 거고 하이닉스는 상대적 약세에서 이 파란 밴드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올라탄 놈과 그러지 못한 놈이죠. 당연히 올라탄 놈이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안착 작업을 또 이 과거의 조정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이 안착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저는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전환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저는 이제 이 고점 돌파를 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매수에 대한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9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대한 그 눌림목 자리 있잖아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오면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그리고 맥점이라고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